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예, 독일하고 일본을 생각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잘 됐던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뭐 주식 투자든 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너무 쉽게 돈을 따면은 항상 음,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간땡이가 붙죠. 자기가 마치 원래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운이 자기한테 이제 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독일 패망의 원인을 프랑스라고 봐요. 예, 프랑스가 만약에 6주 만에 파리를 함락 당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만 안 보였어도, 만약에 프랑스가 상당히 뭐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그래서 어렵게 만약에 프랑스를 점령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독일은 러시아를 침공할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전체를 그냥 석권하면서 어렵게 석권하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독일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몰래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 히틀러가 소련으로 침공하지만 않았다면 소련도 사실 뭐 전쟁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하고 이제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너무 쉽게 점령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전력이 세구나. 독일이라 프랑스라 그러면은 아까도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사 대국이잖아요. 역대 내내.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저렇게 허물어질 정도면은 우리가 상당히 그 전력이 강하구나. 그리고 독일 민족이 우수하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 그리고 자기가 되게 또 막 운을 좀 타고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무너뜨리고 독일로 침공을 하게 된 거야. 이것이 독일이 소련으로 침공하게 된 거. 이게 독일 패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약에 소련하고 독일이 안 싸웠으면 미국도 쉽게 독일을 이기기가 좀 어려웠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이 그렇게 이제 어렵게 갔다고 하면은 일본도 이제 그 전쟁을 주시하면서, 이제 중일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니까 36년에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쉽게 이기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동남아까지 또 쭉 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도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죠. 뭐 인도까지만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갑자기 이제 어, 미국이 우습게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소련을, 일본은 미국을 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나라가 공멸을 하는, 주식 투자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는 따다가 나중에 이제 막 너무 잘 되니까 돈 빌려다가 해서 왕창 잃어버리는. 뭐 이번에 보니까 아시는 분이 뭐 보니까 뭐 12억을 땄는데 13억을 잃어가지고 마이너스 1억이 됐다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밤마다 잘 때마다 12억이 생각이 나겠죠. 딱 그 꼴이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거의 파산했지, 파산. 예. 일본은 거기에다가 원자폭탄 2대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독일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4개국으로 분할 점령되고 결국은 이제 동서가 갈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전 북한도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정은이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좀 하는 모습을 저는 이게 보고 있으면 뭔가 미국과 뭘 해가지고 국가를 한번 확 바꿔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세계사를 보는 거죠. 일본은 미국을 건드려서 망했고 독일은 소련을 건드려서 망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 소련을 다 만약에 내가 질 수 있다면 지금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앞서 나갔던 거를 북한이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응? 이런 생각을 김정은이가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뇌피셜을 좀 가져봅니다. 예. 어차피 뭐 청년의 방송이 뇌피셜 방송이잖아요. 뭐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것은 구독자분들의 자유고, 저는 이미 본인이 이제 물려받은 북한은 되게 못 사는 북한, 그리고 잘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이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하고 일본은 너무나 많이 가졌던 거를 다 뺏긴 거와 반대로 북한은 더 이상 뺏길 게 없어. 뭘 해도 플러스야. 예. 그런 상태라는 거죠. 뭘 해도 플러스고 여기서 뭘 바꿔도 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밥만 안 굶게 해주면은 영웅이 될 분위기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 인민들한테 거의 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막 추앙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도 뭐 핵무기 만들어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뭐 거의 한 100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내고 또 그걸 운용하면서 저렇게 나라 안 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물론 그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되게 또 저는 영리하다고 봐요. 네, 영리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고무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이 북한이라는 것을 물려받았잖아요. 그 물려받은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끌어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뭘로 지금 저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봤을 때 미국하고 소련을 러시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게 자기가 살기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를 가지고 뭔가의 한번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일단 일본을 본 거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뭐 중국, 뭐 동남아 막 엄청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솔직히 뺑이 쳐가면서 뭐 하와이 같은 것도 막 폭격을 하고 이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하고 나서 원자폭탄 2대 맞고 다 망하고 나서 미국하고 친해진 이후에 오히려 세계 넘버 2가 됐어. 다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기를 쓰고 다 점령하고 이렇게 했던 그의 국력보다 오히려 다 망하고 나서 미국하고 손잡고 친해진 거, 미국의 귀여운 개가 된 게 오히려 더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야, 이러려고 전쟁했냐? 어차피 전쟁 안 해도 이렇게 잘 살 거 왜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왜 원자폭탄까지 맞고 동경대 공습하고 이 난리를 쳤냐? 그리고 중국 들어가가지고 한반도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성 듣고 얼마나 많은 일본 청년들이 저기 동남아 때 가가지고 죽었냐? 안 그래도 됐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전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김정은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어차피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 밑바닥에서 최고까지 올려주는 것은 누구다? 미국이다. 네. 미국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미국은 제 레피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미국한테 그냥 손을 내밀면 중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새끼들 안 되겠네 하고 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 필요하냐면 중국이 아쉬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비빌 곳을 필요한 거지. 그게 러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한테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뭐 보내고 뭐 무기 보내고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예. 미국하고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그냥 손을 잡으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러시아를 비비는 거야, 러시아를.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지금 북한하고 뭔가의 거의 뭐 한미 방위 조약처럼 북한하고 거의 그런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북한을 마음대로 못해. 러시아가 옆에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고. 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용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야. 네. 그게. 그러면 전 참 김정은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중에서 반중으로 돌아섰다는 거야. 전 그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한반도에서 무슨 뭐 민주주의하고 뭐 공산주의하고 이게 관심 없고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북한은 애시당초부터 장 뭐예요 그 장성택인가? 예. 거기 완전 친중이잖아. 거기를 박살을 내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북한이 지금 중국하고 완전히 담을 쌓려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탄이야. 북한이 미국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신호탄이면 그건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시그널이 중요해. 시그널. 정치는 시그널입니다. 그 시그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 수를 둔 게 바로 뭐냐면 장성택의 숙청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목적은 일관되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근데 얘가 왜 핵무기를 지금 포기를 안 하느냐? 핵무기를 포기하면요 압록강으로 중국 애들이 밀고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밀고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해버리면 미국이 거기서 들어올 방법도 없어. 왜 방법이 없느냐? 밀고 올라가면 그러면 중국 인민군이 바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왜? 정전협정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종전협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근데 전쟁 당사국으로 누가 돼 있냐면 중국이 돼 있는 거예요. 응? 중국이 돼 있어 전쟁 당사국으로. 펑더웨이 가서 사인했잖아. 마오쩌둥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밀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중국이 완전히 그냥 북한을 점령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야. 미국이 그걸 도와줄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전 상황을 이 정전 상황을 끝내면서 중국이 넘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김정은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생각인 거고, 러시아를 비벼놓고 베이스로 삼아놓고 미국한테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국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 폭등하는 거, 주식으로 따지면 그 상황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요 저 같은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아마 최초일 거예요. 최초. 제가 지금 이 김정은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금 들여다보듯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김정은이 뭐 위원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뭐 김정은 하는 것보다 왜 똑똑해. 똑똑해요. 외교 지략이 엄청나,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이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1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1억 만들었어. 부모한테 100만원 받아서 1억 만든 거야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김정일이가 다 망쳐놓은 북한 있잖아요. 막 핵무기도 변변치 않고 탄도미사일도 거의 다 돼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탄도미사일까지 다 만들었지, 핵무기 거의 100개까지 만들어놨지. 이런 상태. 예. 상당히 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 지금 북한을. 거기다가 중국의 예속에서 완전히 끊어냈지. 지금 우리도 못 끊어낸 거를 북한은 완전히 끊어냈어요 중국을.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유튜브가 어디 있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 외교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외교력의 종점이 뭐냐면 그 롤모델이 뭐냐면 패전 일본이야. 그리고 패전 독일이야.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의 독일보다 훨씬 더 번영하는 서독을 만들었잖아요. 예. 독일이 그렇게 잘 살아진 거 아닙니까? 라인강의 기적. 이게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일본하고 독일한테. 부흥을 시킨 거라고, 일본하고 독일을.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들어가서 만약에 북한을 부흥을 시킨다? 남한 발전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수도 있어. 예. 엄청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김정은이라면 거의 엄청나게 싼 노동력이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의 이 질이 싸기 때문에 뭐 미국의 웬만한 뭐 기업들 다 유치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웬만한 기업들, 예, 뭐 한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기업은 이제 제외시키겠지. 예. 근데 그런 상황으로 지금 머리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의 그 경쟁력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기술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그것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라는,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예.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북한이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둡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뭐 돈 벌어들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비트코인 해킹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생천외하잖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 안보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지금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노동력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마르지 않는 경쟁력이 있어요. 바로 그게 저렴한 노동력입니다. 예. 너무 싼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높이가 낮아.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먹고 살면. 그러니까 이 먹고 살면 되는 노동력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솔직히 활용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을 너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일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지금 왜 남한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 하는 이유는, 남한하고 뭘 해봐야 그 사이즈도 작고, 기본적으로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뭐네 해가지고 해봐야 결국 자기애들만 손해본다. 결국은 남한이 들어와가지고 흡수 뭐 이렇게 서로 뭐 거래하거나 또는 뭐 서로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은 결국 북한이 결국 먹힐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빼고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하고 러시아를 이용하고 싶겠죠 당연히. 또 그게 방법이야 사실. 그거 외에는 없어. 예. 북한이 지금 여기서 자기 국가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미국하고의 뭔가의 관계를 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감동시켜서, 근데 미국을 감동시키는데 미국한테 또 너무 쉬워 보이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옷고름을 지금 안 풀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막 그 황진이 같은 거야, 황진이. 예. 너무 쉽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몸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저는 위원장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영민하고 영특한 사람 같아요. 이거 뭐 국가보안법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사람이 외교를 잘한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부흥하고 독일이 부흥했듯이 북한도 분명히 부흥할 수 있다.
한 번 패망했잖아요. 독일이고 일본이고 패망하니까 뭐야, 노동력이 엄청나게 싸졌잖아요. 야,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노동력이 질이라는 게 노동력이 무슨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먹고 사는 게 그거지. 패전 일본도 마찬가지고 패전 독일도 그렇고 노동력이 엄청 싸진 거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없어 거의. 예,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중국을 맞다나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하고 독일의 상황을 북한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뭘 또 대입을 시키냐면, 한국이 경제 개발하기 전에 미국하고 베트남 얘기를 해가지고 베트남에다 파병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박정희식을 따라하고 일본을 따라하고 독일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이 세 국가를 지금 정확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지 않은 이상은 남한하고 교류해봐야 득볼 게 없다. 우리가 만약에 남한에 한 70% 정도 되면 그때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면 뭐 핵무기도 있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여기 뭐 리조트를 막 부흥하고 외국계 기업 들어가가지고 또 먹고 살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북한, 너희들은 뭐 미국의 식민지네 어쩌라면서 자기들은 뭐 주체적이다 이런 얘기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남한에서도 이제 북한도 멋있네 이런 얘기 나오는 때가 온단 말이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김정은인 거예요.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김정은이야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자기 딸내미 지금 앞세우고 막 이런 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도의 뭐랄까요, 사기. 그러니까 약간 좀 본인이 약간 소프트한 이미지인 것처럼, 약간 좀 웃기잖아요 하는 짓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약간 긴장감을 푸는 거야, 릴렉스 시키는 거야, 대외적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본인도 알아 지금 우스꽝스러운 거, 머리도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거 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가 막 옷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어그로 끌려고 그런다 막. 어그로를 다 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요번에 그 러시아가 지금 동해에서 지금 핵잠수함 가지고 지금 미사일 훈련했잖아요. 이것도 김정은이 러시아한테 뭐 지금 해준 게 많으니까 부탁을 한 거야. 왜?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남북 북미 미북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 장식이 필요하잖아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그러니까 한미 훈련은 축소했는데 러시아는 거기서 딱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뭔가 약간 지금 북한이라는 데가 상당히 좀 더 긴장감이 막 흐르고 뭔가 약간 좀 아우라를 딱 만들어주는 느낌이잖아.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딱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 밑에 일본이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가오가 죽잖아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번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것처럼 딱 뒤에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북한이 외롭지 않아 보이는 거지. 예. 뭔가 약간 좀 포텐셜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게를 딱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 푸틴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야. 그냥 훈련 한번 해달라 거기. 그럼 막 애들이 막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뭐가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이 구색을 딱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색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북한은 지금 러시아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자꾸 과시라는 거야. 야, 나 지금 러시아랑 붙어 있어 임마. 그리고 지금 러시아 옛날로 좀 못 사는 러시아 아니다. 지금 거의 소련이야. 이 분위기로 자꾸 지금 어필을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러시아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중국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대한민국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지금 전략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동해에서 핵잠수함 훈련했다 그러길래, 야, 이 사람 진짜 이거는 100% 김정은이가 부탁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예. 아무도. 어떠한 국방정책 그 전문가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만. 그러니까 제 국제정치 전문가가
정 본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따끈따끈하고 리얼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구독자들한테 드리는 선물이죠. 다른 채널 보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저희 청년의 힘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선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약의 보약. 이런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약인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급하게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오늘 영상은 꼭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예. 이런 정말 절묘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혼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뭐라고 그랬죠? 본부장이 말한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런 인사이트를 갖게 되면 돈도 벌 수밖에 없게 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의 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